팀 EJ 이메일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에 상담 신청을 했었는데 늦게 답장이 되어 만나 뵙지를 못하고 다시 프랑스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저번에 프랑스에서 살지 아니면 한국에서 살지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다시 오게 되었고 우울증이 좀 악화된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2007년 아내와 사귀고 아내가 유학 중인 프랑스로 그냥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에 갔다가 3년을 학업 준비만 하다 겨우 한 군데 학교에 붙었는데 사립학교라 1,000만 원이 넘는 학비를 벌면서 학업을 하는 게 지옥 같다는 생각에 한 달 100만 원 내고 다니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내와 헤어질 뻔했는데 한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놓겠다고 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작품을 열심히 만들어서 성과도 내고 주위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다시 작업해서 결과도 만들어내고 원하던 회사에 취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을 했고 이제 어디서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내는 내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해서 한 달 넘게 고민을 하다 결국 다시 프랑스로 갔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갔지만 언어 문제 그리고 적성 문제로 총 4번이나 이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와 심하게 다퉜고 그때마다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비롯된 문제지만 싸울 때면 자꾸 아내 때문에 제가 타국에서 고생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안한 마음에 사과도 먼저 하지만 제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언어 문제로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 몇 달 며칠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아내도 포기했는지 저를 귀찮아하고 저하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거의 2년 가까이 다른 일을 했고 또 늦은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려니 낮은 연봉에 괜히 한국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요 며칠 일어나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싶다가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발로 차버린 한국에서의 많은 기회 그리고 여기서의 계속되는 짧은 이직에 퇴사에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정말로 심신이 너무 지쳤습니다. 남들은 체류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고 그저 전공과 조금 상관없지만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나가서 사람들과 불어로 이야기하고 영업을 해야 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울고 싶을 정도로 우울해집니다. 집에 와서 아내를 보면 그래도 내가 정신 차려서 일해야 하는데 싶다가도 또 한국 가서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이러고 또 몇 분 안 가서 마음이 바뀌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예민해서 신경질을 내다가 아내한테 정말 못나 보이니까 아내한테 설설기는 모습을 스스로 보자면 자살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급하고 너무 힘드네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천벌 받을 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졌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정 선생님이 느껴지신 대로 도움 말씀을 먼저 줘보시겠어요? 우리 이분 닉네임부터 먼저 정혜연 선생님, 프랑스님으로 하면 어때요? 네, 프랑스님으로 합시다. 이 사연이 온 지 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 다시 한번 짚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마 매일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방황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는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랬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나에게 목표가 없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그거를 정하고 있지 않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프랑스님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30대 중반? 이나 후반? 초중반? 그렇게 네. 되겠죠? 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하지 그 못하고 기준이 방황하고 또 아내한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 주체의식이 없죠? 많이 이런 거 갖고 고민해요, 선생님.
내가 과연 내 중심이 있을까? 내가 누굴까? 이런 거 찾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요. 그리고 참 특징적인 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은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근데 죽고 싶은 심정은 40대 넘어서 한 번 느껴본 적은 있었어요. 저는 왜 아주 이렇게 막 충족감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죽어도 참 좋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죠. 네,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거하고 여기 죽고 싶다는 건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정반대죠. 괴로울 때도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기도 하죠. 그냥 내가 펑 없어져 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거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런 거죠, 지금. 도망가고 싶은 거요. 자기 책임질 줄 모르는 거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책임지는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프랑스님한테 네. 당신이 개 맛을 알아? 이것처럼 당신이 책임지는 맛을 알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책임지는 맛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 아마 책임지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좀 느낄 것 같아요. 사실 상담하면서 너는 책임질 줄 모른다 이런 얘기 우리 가끔 이제 분석할 때 하는데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런 얘기를 그냥 해주면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라포가 형성이 됐을 때. 그렇죠. 라포가 형성이 친해졌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우선 좀 이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게 네, 좋네요. 옛날에 이제 어떤 임금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권리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막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면 돈, 명예, 권력 다 그런 것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왕한테는 그거 다 자기가 가져받고 해본 거거든.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찾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현명한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하가 뭐라 그랬냐면 대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 신하가 굉장히 지혜로운 도인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죠.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속옷을 얻어오너라 그런 거예요. 암행어사들이 많이 이제 파견이 됐어요. 어사로 파견된 사람이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다 찾아가 봤거든요. 돈이 많고 재산 자식들도 많고 번성하고 이런 집에 가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다들 그게 행복이 아니라 다들 걱정이고 근심거리인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정말 어렵다. 못 찾고 많아 하던 차에 한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급히 이제 비를 피한다고 딱 피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대장간이었어요. 소나기가 딱 지나가고 비를 피하고서 딱 나오는데 안에서 땅땅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삼복더위에 말이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멀겋게 다른 쇠를 갖다가 막 치고 있는 위통 버섯에 끼고 근육질의 남자가 큰 망치를 들고 이제 치고 있는 거죠. 그걸 딱 본 거예요. 풀무지를 막 하고 그 뜨거운데 1000도가 넘는 그런 불 앞에서 일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 한눈에 보기에도 저거 너무 고생스럽다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이 일 힘들지 않냐고. 이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하나도 더위를 못 느낀다고. 이렇게 쇠가 달라져 내 원하는 대로 농기구 되도 뭐도 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더운지 모르니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점심때가 된 거예요. 밥상을 내오는데 왜 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밥에다가 된장 이렇게 해가지고 생고추 이렇게 아주 나온 거죠. 그거 갖다 턱 찍어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근심이 없냐니까. 근심이 이렇게 뭐냐고. 너 이렇게 몸 건강하지 일 잘하고 좋다고 아주 행복하다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 하면서 드디어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제 당신의 속옷을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기웃하더니 난 속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속옷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어사가 이제 와서 왕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찾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왕이 깨달았어요. 그 왕도 행복해졌대요. 왕이 깨달았을까? 뭘 깨달았죠? 그 순간에?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지혜로운 신하가 무슨 충고를 한 것까지 딱 한 거예요. 영특하죠. 그러니까 행복이 따로 네. 있어가지고 그걸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이 프랑스님 말이에요. 네.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죽어버리세요. 근데 진짜 죽는 거는 몸을 죽이는 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을 죽여버리세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해진다. 이건 방편이에요. 그죠? 네. 실제로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그에겐 속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프랑스님 왜 고민하고 있는지 가만 보세요. 이 얘기 중에 뭐 남들이 들으면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왜 남들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돌보지를 못합니까? 지금 이렇게 남들 눈치 보고 뭐 어때야 되고 막 온갖 욕심 부리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자신을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정신인 거예요. 죽으세요. 그거. 죽여버리세요. 그걸 딱 죽여버리고 그것을 싹 놔버리면 그러면 이제 진짜 보일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조건, 내 인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거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그 부분의 소중한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대장장이가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 앞에서 일을 하면서도 더위를 모르듯이 이게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죽으십시오. 확실하게 죽어버리십시오. 대사 1번 뭐 크게 죽어야지 산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할 때 크게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2번 죽어야 된다 그러죠. 어떻게요? 첫 번째 죽는 거는 자신의 에고가 죽는 거예요. 네. 자신의 욕망이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한계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죽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치료로 완벽하게 하는 거죠. 치유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마음의 여유는 찾고 시각은 회복되고 정신은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능력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2번째 죽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것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이 맞다 하는 그 한계를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이는 걸 이걸 아집을 깬다 그러고요. 2번째 죽이는 이것을 법집을 깬다 그래요. 아집과 법집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집은 내가 나다. 에고라는 부분이요. 에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 네. 이것이 진리고 다른 것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거 2번 죽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프랑스님이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죽어서 자기의 자아에서 한번 깨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아에서 한번 벗어나면 현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보이죠. 내 능력과 경제적인 부분과 하는 이 현실의 벽을 이제 한번 넘어야 되는데 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을까냐는 거죠. 이 부분. 그 욕심을 버려야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죽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죽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어깃장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태도입니다. 제가 지금 프랑스님한테 비겁하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욕한 겁니다. 이 말 듣고 화나시죠? 예? 화가 안 나면 배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로 자신을 죽이십시오. 자아를 확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부인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름다운 사랑하시고요. 이렇게 내가 뭘 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거 그거를 지금 어울리지 않게 자꾸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더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실 수 있으려면 자기가 튼튼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튼튼해지는 방법은 확실히 에고를 죽여버리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참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연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좋은 그 파트너가 사실은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님이 저희에게 이제 SOS를 청한 것도 사실은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잖아요. 아내는 자기가 아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근데 사실 아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책임감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쩌면 지금은 누가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를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을 먼저 함께 연대를 하는 것이
거기에서 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아주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시고요. 네. 제가 일단 아주 험한 말씀 드렸잖아요. 죽어라. 네. 그리고 네. 뭐 욕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감수성이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이 프랑스님이. 보면 이렇게 마음결이 곱기 때문에 아주 독단적이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다소 취약점을 보이실 수 있는 겁니다. 결단성이.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눈치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배려하고 함께 고려하는 점들이 크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선뜻 내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첨보받을 겁니다. 이런 양심도 살아 계시고 뭔가 양심적으로 생각도 하고 이성적인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이해 능력과 좋은 선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거기다가 사실은 책임감도 과도할 정도로 느끼고 있고 저희가 이런 분한테 자기 책임을 못 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님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다 알겠는데 정말 자신의 좋은 이런 장점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어쩔까 저럴까 하면서 뭐 이렇게 가닥을 못 잡는 그런 자아를 죽이셔야 됩니다. 그 자아를 죽이시는 방법은 그걸 놔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든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삶에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고 뭘 먹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러면 입고 자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나한테 소중한 나 그리고 아내, 가족, 또 만나는 그 인연들 이런 분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대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허무감 대신에 뭔가 보람, 기쁨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으실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서 살든지 한국에서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지금 여러 일을 자꾸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장점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에이 마음에 안 맞았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경험을 많이 한다. 성의를 가지고 해보시게 되면요. 하는 일마다 다 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못 찾고 있다. 이 생각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잠시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너무 많은 자의식 같은 데 빠져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일어나자마자 웃고 친절하게 아내를 대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일이나 만나게 되는 일 그냥 성심성의껏 하시고요. 그러다 한국에 오시게 되면 한국에 오셔도 사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못 살아가지고 일로 오시게 되면 여기서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주어지는 일들을 기꺼이 하시면서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하시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방 선생님 얘기를 얼마만큼 또 수용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책임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한 발 좀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거죠. 예, 그렇죠. 한 번 더 나아가 보시는 거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야말로 네가 개맛을 알아라고 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 있을 테니까. 네가 책임지는 즐거움을 알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또 이메일로 상담 주시고 진척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해보니까 괜찮더라라는 얘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메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chamna-one@daum점넷으로 참나-1이죠. 참나1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 갖겠고요. 보내실 때 상담 유형 구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상담인지 방문 상담인지 구별하시면 저희가 또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이메일 많이 안 오시면은 저희 방송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공갈 협박을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일러주셔가지고요. 많이 듣게 해주시고 이메일도 많이 써서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방황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공덕을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메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s got humor. He's the people at a funeral.
Cause everybody's disapproval, I should have worshipped him sooner. If the heaven ever did speak, he's the last true mouthpiece. Every Sunday's getting moldy, a fresh poison each week. We were born sick, heard them say them say them say them say. My church offers no absolutes. He told me worship in the bedroom. The only heaven always sent to is when I'm alone with you. I was born sick, but I love it. Combine me to you, take me to church, I'll worship like a dog at the shrine of your lies. I'll tell you my sins and you can sharpen your knife. Offer me that death instead. Good God, let me give you my life. Take me to church, I'll worship like a dog at the shrine of your lies. I'll tell you my sins and you can sharpen your knife. Offer me that death instead. Good God, let me give you my life. I'm having a good time. My love burst the sunlight to keep the goddess in my sight. She demands sacrifice to drain the whole sea. Get something shiny, something needed for the main course. That's a fire-looking high-wish. Why you got in the stable? We belong to starting faithful. That looks tasty, that looks plenty. This is hungry one. Take me to church, I'll worship like a dog at the shrine of your lies. I'll tell you my sins and you can sharpen your knife. Offer me that death instead. Good God, let me give you my life.